네, 지금 9시가 돼서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에자일 코리아 얼라이언스의 홍영기라고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5분의 패널을 모시고 1시간 동안 이제 공지드린 주제인 리모트 워크 위드 콜라보레이션 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이제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5분의 패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웨비나의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갑작스런 이제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충분한 이제 준비 없이 리모트 워크를 갑작스럽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이전에도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리모트 워크를 이제 적용하고 이제 하고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오프라인에 기반해서 이제 업무를 하는 것들이 이제 원래 이제 기본이었기 때문에 기본이었고 이제 리모트 워크 같은 경우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좀 이제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반대로 리모트가 기본이고 필수가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은 지 이제 2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 이제 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리모트 워크를 잘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조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게 나는 좀 리모트 워크와 관련해서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조직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패널분들을 모시고 리모트 워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진행과 관련해가지고 2가지 우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패널 토의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 중에는 질문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인사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자유롭게 이제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 의견 같은 것들을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더라도 저희가 이제 답변은 하기는 어려운 점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오늘 웨비나 끝나면은 에자일 코리아 컨퍼런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번 웨비나 관련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참석해 후기를 적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작은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이제 패널 5분들에게 이제 패널분들께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인사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연님부터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이즈 플레이 스튜디오에서 조직 개발과 인사를 담당하는 크리에이티브 오거니제이션 팀을 맡고 있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국내와 글로벌 소셜 카지노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회사고요. 약 300명 정도 규모의 회사여서 오늘 제가 공유드릴 수 있는 사례가 비슷한 업계나 또는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주연희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실리테이션 전문사 링크 컨설팅의 대표 주현희입니다. 오늘 전문 퍼실리테이터로 초청을 받긴 했는데 이게 온라인 환경에서 효과적인 회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 계신 환경이 다양할 거기 때문에 이제 초점을 잘 맞춰드려야 될 텐데 네, 이따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신한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의 콜래보레이션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신환규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에자일 코어 팀이라고 해서 에자일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해오다가 작년 7월 달에 이제 사회자님이 다시 들어오셨군요. 네, 보직이 변경돼가지고 협업틀 만드는 일 하고요. 그래서 시장 관련된 것도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그 참여해주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최대한 많이 공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도 나중에 많이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이수영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시간 영상통화로 온라인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는 리트니스라는 데에서 프로덕트 오너로 일하고 있는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긴 지 4개월 정도 된 완전 신생 스타트업이고요. 이제 아직 6명 정도 남짓한 팀원으로 꾸려가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서비스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온라인 PT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다 보니까는 이제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또 저희가 이제 아직 팀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는 비대면 상황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황은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라드 비전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사람과 조직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케어하는 피플 앤 컬처 팀의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율주행이랑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스타트업이라고는 하지만 6년 차라 꽤 이제 스타트업계에서는 중견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창업자랑 이제 C레벨이 다 알고 엔지니어도 출신으로 되어 있어서 스타트업의 냄새를 물씬물씬 여전히 풍기고 있는 컬처를 가지고 있고요. 또 AI나 딥러닝이라는 IT 첨단을 하면서도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산업군은 자동차 산업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제조업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챌린지를 많이 비즈니스적으로나 컬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엔지니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라 저희 엔지니어분들이 한 90% 가까이가 대부분 다 엔지니어고 아주 극소수의 오퍼레이션 인력만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엔지니어에 대한 소중함이나 세심한 케어를 아주 극단적으로 하는 회사라 엔지니어에겐 천국이고 오퍼레이션은 지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패널 토의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 저희가 5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선 첫 번째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제 리모트 워크를 이제 시도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리모트 워크를 처음 시도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보다는 이렇게 좀 더 많은 협업 도구들이 필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모트 워크에 도움이 되는 협업 도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즘에 어떤 협업 도구들이 좀 많이 쓰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어떤 또 이런 도구들의 장단점들이 있는지 우선 신한규님께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협업 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협업 툴을 얼마나 소개시켜 드려야 될지 처음에 이 질문을 준비하다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냐하면 거의 매년 30개 정도씩 협업 툴이 나오거든요. 요새 이제 그렇게 많이 협업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그 협업 툴을 써야 되는 환경, 그 방금 설명 주셨던 리모트 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에게 그 리모트 환경에서 가장 괴로운 부분은요, 이전하고는 다르게 비동기식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형태로는 정보를 남기면 그들의 응답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반응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방식으로 대화 방법이 바뀌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쉬운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럴 수 있던 환경에서 달라지는 건데, 이러한 환경에서 그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다음에 3가지 정도가 이제 니즈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비동기식으로도 온전하게 의사결정의 내용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결과가 전달이 될 때 맥락과 이유를 함께 전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부가적인 설명에 드는 커뮤니케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언제든 필요할 때 그러니까 동기식으로 토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미팅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는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의 스냅샷 하나하나를 실제로 이제 동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벤트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동기식으로 일어난 토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히스토리로 기록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당시에 이제 기록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위 3가지를 하는데 리모트 환경에서는 반드시 협업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사스 형태로 제공되는 그 소프트웨어들이 아니면은 정상적인 협업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환경에 서포트할 수 있는 협업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사결정 결과 및 컨텍스트 공유는 보통 이런 속성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속성들의 툴들이 필요합니다. 메일, 화이트보드, 드라이브, 메신저, 디자인 툴, 문서 툴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동기식 토의, 그러니까 미팅을 쓰는 데는 비디오 콜과 오디오 콜들이 주로 이제 도움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히스토리를 기록하는 것에는 메신저나 태스크 매니지먼트, 메일 등이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툴들은 그러니까 속성으로 제공이 되기도 하고 그 속성들을 모아서 스윗이라는 형태로 제공이 되기도 하는데요. 속성별 최강자는 메신저 같은 경우는 슬랙, 모두 다 알고 있는 툴이죠. 비디오 콜 같은 경우는 줌, 그리고 메일과 드라이브, 캘린더는 모두 구글의 G 스윗이 어떻게 보면 가장 탑 티어에 있고요. 태스크 매니지먼트는 지라, 아틀라시안의 지라고, 화이트보드 같은 툴은 미로, 그리고 디자인 툴은 얼마 전까지는 스케치였는데 이제 피그마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그 탑 티어를 차지하고 있고, 스윗으로 제공되는 내용은 그 스윗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속성으로 성장해가지고 그게 성숙한 다음에 여러 개의 속성들이 엮여가지고 만들어지는 스윗 형태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스윗으로 고려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있는데, 속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스윗이 된 형태는 구글의 G 스윗이나 이제 MS의 팀즈 같은 툴들이 있고, 국내에는 라이녹스나 두레이 같은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스윗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아사나나 몬데이닷컴, 노션, 파브로 같은 그런 라크 이런 스윗이라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스윗이 되는 것보다는 스윗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녀석들이 아무래도 유저 익스퍼리언스에서는 조금 낮고 대신에 기능은 이제 부족한 그런 차이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대략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몇 가지 툴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탑티어에 있는 툴들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사결정 결과 및 컨텍스트를 공유할 때는 단연 구글의 드라이브와 연동되어 있는 독스, 시트, 슬라이드가 가장 강력하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북미의 40개사, 국내 24개사의 그 시장 조사를 했었고, 그때 가장 많이 쓰는 툴로 이게 얘기가 됐었고요. 장점은 이제 폴더명으로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편집도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협업도 되죠. 단점은 이제 시계열 형태로 제품의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완료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툴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형태로만 쓰이는 그런 단점 같은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동기식 토의는 단연 줌이 탑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비디오 콜, 오디오 콜이 순서대로 이제 웹엑스, 구글 행아웃, 스카이프, 고트미팅 순서대로 이제 많은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줌의 가장 훌륭한 점은 툴의 본질입니다. 비디오 콜과 오디오 콜이 정말 끊기지 않고 잘 돼요. 제가 4G 폰을 쓰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도 미팅이 끊기지 않는 거 보고 경탄한 경험이 있고요. UX도 정말 쉽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따르는 이제 다른 툴들은 조금 UX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줌의 인기가 워낙 있다 보니까 최근에 생긴 일일 수 있겠지만,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줌 바밍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보안 문제는 아무리 사용성이 좋더라도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제 생각엔 이 보안 문제만 어떻게 잘 핸들링이 된다면 여전히 줌은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능적 단점을 꼽는다면요, 그 본질만 집중하지 다른 것들은 사실 별로예요. 그러니까 줌의 채팅 기능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히스토리 기록은 최강자가 슬랙이죠. 슬랙의 가장 큰 장점은 이를 사용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 사람들이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힙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을 기반으로 런칭하자마자 8,000명의 사용자가 이 툴을 썼고요. 그 다음에 2만 명, 그 다음에 10만 명, 그 다음에 3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사용자들이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힙하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사용자가 많아지는 데는 계속 사용하게 하는 힘도 있는 건데, 슬랙은 그 메시지, 그러니까 알림으로 같이 엮어가지고 메시지를 보지 않으면 뭔가 뒤쳐져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는 되게 신기한 툴이죠. 용도에 따라서 이제 채널이라고 부르는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를 이용해서 특히 개발자들 사이에는 비동기식 커뮤니케이션, 한 명이 메시지를 내놓고 단기간에 팔로우하게 하는 그런 툴입니다. 문제는 한 팀이 아닌 여러 팀이 일해야 되는 그런 역할자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많은 알림이 올 수 있다는 거고요. 슬랙은 수년째 엔터프라이즈 회사 대상으로 이 툴이 쓰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치명적인 단점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간 관리자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툴은 시장에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툴을 만들면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네. 이 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우선 용도에 따라 다른 경험을 제공하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먼저 정의를 하신 다음에 그 필요에 맞는 툴들을 무료 체험으로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무료 체험 경험을 제공하니까요. 한번 써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한번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네. 이제 그럼 다음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급작스럽게 리모트 워크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사실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이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운영 방향을 바꾸거나 보완하는 게 단순히 이제 도구만을 사용 가능하게 이제 해준다고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사용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이런 도구들이 잘 운영되도록 준비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직 운영 측면에서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박지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런 갑작스러운 리모트 워크로 업무 전환을 하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셨고, 운영하시면서 또 어떤 일들이 좀 있으셨는지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진짜 급작스럽게 그 리모트 워크 재택근무라고 부르는 상황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예전에는 한 층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근무하는 층을 분리하는 것조차 되게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로 약간 떨어져서 일하는 거를 좀 되게 어렵게 생각했던 조직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거의 반강제로 갑자기 이제 리모트 워크를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단계적으로 좀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전사적으로 재택근무 오늘부터 내일부터 재택근무다라고 의사결정했던 게 진짜 막 하루 만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뭔가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부 환경 조사를 갑자기 빠르게 실시를 해가지고 기술 리더분들이 엄청 빠르게 결정하셔서 VPN 동접수도 갑자기 늘리고, 이제 다행히 G Suite 기반으로 그 업무 환경이 되어 있긴 했지만 화상회의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어서 행아웃 및 모듈도 갑자기 추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꼭 게임 개발사다 보니까 사내망 이용이 필수적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만 쓸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리모트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보안 규정이나 그 업무 정책들을 좀 빠르게 개선하는,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업의 특성상 약간 보안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쉬운 부분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빠르게 인프라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진짜 빠르게 이제 협업 도구들을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그렇게 인프라를 준비를 하면서도 제일 중점을 뒀던 거는 그 멤버분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좀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업의 특성상 우리는 멤버들이 제일 소중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산업의 특성상, 그래서 이제 인프라를 그렇게 세팅하기에 앞서서도 이제 그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좀 심각해지는 시기에 저는 계속 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는 그 임산부분들, 그다음에 학사 일정 연기 때문에 이제 보육 문제 발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재택근무를 진행하시게 먼저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이제 출퇴근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노출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멤버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재택근무를 인정하는 걸로 좀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사내 공용공간, 뭐 사내 식당이라든지 이런 공용공간 출입 통제하고 직원 대상으로 매일매일 마스크랑 손소독제 지급해드리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 가족분들 계신 경우에는 이제 위생용품,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거 보내드리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진짜 상황이 계속 좀 악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인정하는 거에서 아, 이건 전사 재택근무 필요하다라는 게 갑자기 이제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사 재택근무 그렇게 디폴트로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황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동기 방식에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주차 지원도 해드리고,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으시게 이제 택시비 지원도 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은 부분이긴 한데 사람이 좀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멤버분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 오시는 게 더 안 좋다고 생각해서 좀 그런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회사 출근 인원도 좀 그 인구 밀도 측면에서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조직별로 협의해서 전체 인원 대비해서 50%는 넘지 않게 출근하시도록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매일매일 이제 출근 현황을 저희 공용 스프레드시트에다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현재까지도 이제 진행한 지 2달 가까이 돼 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35% 정도 수준으로 출근 인원 유지하고 있고, 출근하신 분들도 서로서로 좀 자리 배치를 좀 이렇게 멀리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좀 멤버분들이 안전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좀 이렇게 서베이로 멤버분들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멤버분들이 재택근무 때문에 또 너무 피로한 게 생기시더라고요. 익숙치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막 사람들도 못 만나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팀에서 약간 자기 워크스테이션, 막 책상이랑 이렇게 고양이랑 같이 일하는 모습, 이런 자기 업무 환경 공유하고 서로 리액션 할 수 있는 아무 책상 챌린지라고 이벤트도 좀 진행해보고, 그리고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맨날 가까이서 보다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다들 볼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매월 이제 전사 올해인지를 진행하는데, 이게 보면 항상 1대N 이렇게 단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재택근무 상황이다 보니까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한 200명 들어가는 단체 행아웃방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서로서로 얘기도 하고 막 진행하는 저희 회사 대표님한테 막 장난도 치고 이런 분위기로 좀 진행을 하니까, 이 재택근무 기간이 사실 되게 외롭기도 하고 좀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 자기 일만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뭔가 함께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좀 부족하다는 반응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아주 소소한 이벤트들로 이렇게 멤버분들이 좀 일종의 소속감을 좀 느끼고,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좀 안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그렇게 저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이제 사례 공유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저희 이제 패널에 피플 앤 컬처 또 업무하고 계시는 황은기님도 계시는데요. 은기님한테도 또 같은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좀 공유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네오위즈가 거의 백과사전처럼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 하는데, 가장 기본 펀더멘탈에는 저희도 인플로이가 제일 최고다라는 것 때문에 인플로이 퍼스트 팔러시라고 그걸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사실 이게 계속해서 저희가 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2월 중순경부터 저희는 재택 실시를 하고 지금은 이제 전면적으로 해서 지금 전 직원 재택을 아직까지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거의 수요일마다 매일 저는 이제 매일 새벽에 눈을 뜨면 네이버를 이렇게 뒤적이면서 확진자 현황을 이렇게 보면서 매일매일 보고 한 수요일 정도에 그 다음 주에 재택을 연장을 할지 말지를 계속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그때에 맞춰서 어떤 뭔가를 제도화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어떻게 하는 게 직원들한테 가장 좋고 안전한가, 직원들이 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소속감과 회사에 대한 만족감을 가져갈 수 있는가, 그 가장 펀더멘탈한 기조를 깔고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고, 그러한 게 조직 전체적으로 당연시하는 문화가 다행히 깔려 있다 보니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견이나 어떤 제재가 좀 없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출근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재택은 이제 필요시 이제 승인하에 하는 형태였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재택이 기본이고 출근을 꼭 해야 하는 경우에 이제 부서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네오위즈처럼 동일하게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신논현역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주차 지원을 못 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주차하는 정책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도 자차 아니면 택시, 마스크 착용 후 택시 타고 출퇴근하시는 것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그 주차비랑 택시비를 회사 비용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채운 건이 있어가지고 나왔더니 주차비가 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주님한테 되게 이렇게 막 굽신굽신하면서 저 조금만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4만 원으로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주차비나 택시비 지원을 회사에서 다 전적으로 대드리고, 그리고 뭐 직원들 마스크를 1000개 막 박스로 구매를 해서 이제 나눠드리고 세니타이저 구매해서 사무실에 비치를 한다던가. 그리고 저희 쪽에는 이제 워낙 이제 사례들은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재밌었던 이벤트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에 저희가 법인 연락사무소를 새로 세워서 딱 런칭하는 시점에 코로나가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분이 나가 계셨는데 그분이 즉시 귀국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독일 정부에서 이렇게 막 그 스위스 국경 차단을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히려 한국이 더 코로나 사태가 더 빨리 왔었어서 제가 아무래도 본국 송환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그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약간 좀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비행기표가 계속해서 캔슬되는 거예요. 국내선이 계속 캔슬 돼가지고 이분이 미넨 가까운 데 쪽에 있었는데 슈투트가르트나 저쪽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가는 국내선이 다 결항 돼가지고 내가 뭐 렌트카를 빌려야 되나 혹은 거기에 있는 현지 파트너한테 지원을 받아가지고 차로 픽업을 해야 되나 막 온갖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비행기표를 구해서 그분을 이제 이틀 만에 한국에 들어오시게 했는데, 제가 그분이 독일에서 비행기를 타셨을 때 1339에 전화를 해서 혹시 이분이 독일에서 귀국을 하시는데 어떤 뭐 격리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어떤 좀 지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1339에서 되게 짜증을 냈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래서 독일에서 방금 비행기를 타셨다라고 했더니 오시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되게 분노를 억누르면서 상담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새벽 1시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귀국하시고 바로 다음날부터 해외 입국자가 전 직원 다 전원 격리 조치하는 걸로 이틀 만에 그게 제도가 바뀔 정도로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실 때만 해도 그런 귀국자 자가격리 조치가 만다토리로 진행되지가 않았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가족 중에 1살이 안 된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자가 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너무 걱정이다라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셔서, 저희가 포항이 원래 본사고 서울에 이제 사무소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 포항에 그래서
서울에서 포항으로 출장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 기숙사를 이용하시도록 하고 기숙사 안에 기존에는 이제 하루 이틀 출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만 있어서 랜이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기지국에 연락해서 랜 깔고 그 안에다가 TV 보실 수 있도록 모니터 넣어드리고 노트북은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오시도록 하는데 처음에 천안에서 검사 받고 나오셨는데 정부에서 천안 아산역에다가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고 알아서 가라. 그리고 자가격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갑자기 받고 제가 그래서 그분의 가족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의 자기 차량을 탁송기사를 보내서 차량 픽업을 해서 천안 아산역에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시고 포항에 가셔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시고 집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렸었거든요. 또 뭐 이런 조치들이나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한테도 계속해서 PNC한테 무슨 이슈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뭐 가족 중에 의료인이나 뭐 간호사분이 있으신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이제 근무하시는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뭐든지 뭐 관련한 뭐든지 다 회사에 알려달라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또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팔로우업도 필요하고 동시에 그분이 어떤 좀 불쾌한 느낌이나 서운함을 느끼지 않으셔야 되는 것도 있어서 제가 그냥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되게 뜨문뜨문 매일매일이나 뜨문뜨문 연락을 비정기적인 시간에 연락을 드려서 수다를 떨면서 잘 지내세요. 뭐 드셨어요? 저 재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울한데 상담 좀 해주세요. 막 이런 막 되게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분의 상태는 어떠신지 또 가족들 분들은 괜찮으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상태를 팔로우업 한다던가 그분들에게 이제 좀 불안감이 느껴지시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작동할 수 있었던 거는 인플로이 퍼스트라는 그런 저희 기조가 회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분들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리모트 워크를 이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이제 보통 리모트 워크를 선택하는 그런 날에는 이제 뭐 공유 오피스를 가거나 아니면 카페에 가서 일을 하거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 집 밖으로 나가질 않게 돼요. 근데 이제 집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이제 이런저런 인터럽트가 참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놀아달라고 이제 오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집안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밥 먹는 시간이 딱 어느 정도 딱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집에서는 이제 그런 게 좀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이제 리듬 같은 게 깨지게 되거든요. 또 이제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너무 이제 좀 과몰입을 하게 돼가지고 오버워크를 해서 컨디션이 오히려 나빠지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업무 생산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참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좀 업무 생산성을 유지하는 노하우나 팁 같은 게 모든 분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기님 혹시 좋은 좀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면서 얻었던 정보들을 좀 공유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트웍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리모트웍을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낮아지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있었을 때 절반 정도는 지나치게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게 돼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절반 정도는 자기 시간에 플렉시블하게 쓰면서 기존에 100을 일했다면 80 정도만 일을 하면 되니까 좋았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관리자나 아니면은 뭐 기업의 대표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헉헉 하는 생각이 들 텐데, 물론 전자면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지금 되게 뭔가 그 프린시플,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그러니까 원격 근무를 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사람들을 뽑을 때 보는 게 주로 이렇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원격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느냐. 왜냐면 그만큼 원칙을 세우는 게 어렵고 지키는 게 어려우니까. 또 혼자서 어찌 보면은 그 모티베이션을 계속해서 주면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타트업에서 일해봤는가.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사실은 목표를 위해서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리모트 회사들에서 이제 채용이 잘 된다고 하는데, 또 이제 또 다른 제가 구글 리포트 하나 보고서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리모트 환경에서는 사회적 고독이 많아지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아니면은 팀원들이랑 같이 일을 잘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4가지 정도 원칙을 스스로 지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비디오 콜을 주로 쓰자. 그건 뭐냐 하면 대면에서 일을 하는 거랑 비슷하게, 뭐 대면하는 것만큼 못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과 인게이지하면서 그러니까 non-verbal language, 그러니까 뭐 말뿐만이 아니고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를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그 업무에 인게이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하루 단위의 계획을 세우자. 그러니까 뭔가 투두를 명확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그거를 계속해서 완료해 나가는 버릇을 좀 들이면 그게 습관처럼 되면서 좀 더 생산성이 나는 것 같고, 이거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세 번째는 회사 갈 때 옷을 입어라. 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있는 그런 느낌처럼 집에서 이제 느낌을 자기 스스로 이제 마인드셋을 이렇게 갖추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업무 시간 중에는 가급적이면 다른 일을 하지 말자라는 건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늘 제 사무실에 아니죠. 제 방으로 들어와서 저에게 아빠 뭐해? 뭐 이거 재밌어? 뭐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디서플린, 그 훈련 방법은 사실 저도 이제 효과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원칙 정도를 가지고 주변에 가족분들과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 업무를 해나가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혼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함께 동료들이랑 함께 일을 한단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면대면에서는 이제 동료들한테 이제 옆자리인 동료들한테 이제 말도 좀 편하게 걸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을 걸 때도 마음이 편하고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분한테 뭐 이렇게 뭔가 물어보기 위해서 말을 걸면은 지금 바쁜데 내가 인터럽트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이제 좀 부담 같은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생산성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은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 좀 이수영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팀이 총 4명인데요. 이제 개발자 2명, 그 다음에 이제 PO로 일하고 있는 저, 그 다음에 디자이너 1명이 계시고,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요즘 개발자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개발자 2분은 프리랜서로 원격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원격으로 일을 해왔어요. 한 4개월 정도 됐고, 저희 메인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뵐 때도 줌에서 만났고, 제가 지금 실무를 뵌 지 한 2달 가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원격으로만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에 이제 그 이터레이션 미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터레이션 미팅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PO다 보니까는 되게 효율적으로 끝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점을 많이 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시간 되면 네, 뭐 하시죠. 뭐 스토리 포인트 체크할까요? 뭐 지난번에는 어떻게 됐나요? 뭐 이번 주에 이거 할까요? 뭐 기타 이슈 사항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끝을 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해드린다라고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개발자분들께서는 약간 할 일만 딱딱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그냥 네, 그분들이 과연 우리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족하고 계신가? 라는 의문이 어느 순간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신생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런 팀원들과의 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원격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되게 많이 고민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제가 이제 PO로서 이제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게 체크인. 원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체크인을 좀 건너뛰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미팅하기 전에 체크인을 꼭 하고, 어떻게 현재 지내고 있고, 팀원들의 이제 뒷 배경 같은 것도 되게 신경 써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개발자분 중에 한 분은 식물을 키우시는데, 이 뒤에 이제 식물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 것들도 이게 세밀하게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뭐 구경시켜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건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느꼈던 건데, 이제 저도 잘 몰랐고, 이제, 실수했던 포인트였는데, 저희가 이제 팀 내에 이제 크고 작은 좋고 나쁜 일들이 있는데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 보도자료가 잘 배포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펀딩을 시행하는 게 좀 잘 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개발자분들께서는 그 사무실이라는 공간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계속 일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 칸반 보드에 있는 일을 다 하면 옮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좀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으시는 개발자분들에게 공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치얼업, 그러니까 칭찬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예를 들면 만약에 같이 일을 했다면 이분이 이제 뭐 어떠한 개발을 잘 완성을 해주셨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막 정말 짱이에요 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사실은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잔디 쓰는데 잔디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도로의 워딩밖에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직 저희는 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구구절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제 입으로 나오는 거 그대로 텍스트로 옮기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짜 최고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드리고, 그 외에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다른 팀원분들, 예를 들면 대표님한테도 이제 이런 상황을 공유를 하고 따로 이제 그 개발자분들을 좀 치열업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피드백은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으로 일을 할 때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터레이션 미팅 하고 있는데 다른 두 개발자가 이제 뭐 격해지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처음에는 막 과도하게 중재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시간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지켜보고 있는 편이고요. 반대로 이제 잔디에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업무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일어날 때 텍스트다 보니까는 되게 미묘하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미묘한 감정선을 타는 게 있거든요. 되게 지금 원래 얘기되지 않은 상황인데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이 느껴지면 거기서 더 커뮤니케이션을 이으려고 하지 않고, 괜찮으시다면 지금 줌에 들어와서 잠깐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그냥 줌으로 만나서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하자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훨씬 감정에 상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그 부분을 주의하려고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 개발자분이 두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피드백도 되게 고르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되게 좋은 결과를 주셨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두 분께 같이 좋은 피드백을 드리면서 그런 합을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현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이제 논의한 내용을 가시적인 형태로 정리를 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렐로로 칸반보드를 쓰고 있고요. 제가 이제 PO다 보니까는 그거를 잘 기록하는 것이 저의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미팅이 진행될 때 항상 제가 기록을 하는 편이고, 신경 써서 기록하고 정리를 하는 편인데, 이게 좋은 점도 있는 게, 예전 같으면 이제 개발자들끼리 그 간에 논의하는 내용이면은 너무 개발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어서 제가 중간에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뭐 이런 건가 보다. 두 분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라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제가 텍스트로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두 번 더 여쭤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업무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1시간 동안 여러 주제를 가지고 리모트 워크에서의 이제 협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패널분들께서 돌아가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 얘기는 좀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다라는 것들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허영이님부터 먼저 네. 역순으로 시작의 역순으로. 다음은 누군가요? 다음은 준비 이수영님. 안 됐던 걸 갑자기 이렇게. 아무 얘기나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혹시 자율주행, 딥러닝, 비전 그리고 C++ 개발에 관심 있으시면 스트라드 비전으로 대단하다. 오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다음 이수영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코로나19에 운동을 하시기 어렵다면 라이브 피트니스 리트니스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네, 집에서도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그냥 저는 온라인에서 일을 할 때 오히려 더 감정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화가 좀 이렇게 정착되면서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학년님께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한 좀 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준비해주신 홍영기님 그리고 준비위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박지현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리모트 워크 콜라보레이션이 주제였는데요. 사실 그런 협업 내지는 생산성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이 고민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종의 HR 입장에서 되게 걱정하는 건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보니까 재택근무 기간에 휴가 사용률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은 일을 잘하고 잘 협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모든 분들이 잘 쉬고 스스로를 잘 지키는 거, 그렇게 스테이 포지티브 할 수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스테이 포지티브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모든 패널분들께 이제 감사드리면서 이만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